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발생한 선수들 사이의 충돌에서 주장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지금까지도 부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하극상으로 인한 이러한 사태에 여전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하극상이 일어났고 요르단전 패배 후 인터뷰에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아시안컵에 진심을 다해 뛰었던 손흥민이 하극상을 당하고 다음날에는 물병놀이를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꼈을 실망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대표를 떠나 토트넘에서 행복하게 축구를 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만약 손흥민이 국가대표를 떠나도 그를 비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뒤 드디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던 이강인의 입장 표명과 더불어 손흥민까지 등장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국가대표팀 내 하극상이 엄청난 일이기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강인이 올린 사과문은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형식이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일부 네티즌은 이강인 가족의 SNS까지 가서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액을 주고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한 기업들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위약금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진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이강인의 사과문과 기업들의 위약금 소송 움직임, INTV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했던 이강인 선수.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한국 선수라기보다는 스페인 선수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강인을 스페인 선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인드 자체가 국내 선후배의 위계질서를 따지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선수 생활을 했던 스페인 선수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자유로운 성격은 예전 이강인의 슛돌이 시절 영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슛돌이 시절 제작진의 갑질 폭로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슛돌이 촬영이 끝난 후 방송국 스텝은 이강인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당시 아이스박스에 있었던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이강인의 어머님이 스텝에게 오더니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자기 아이는 이런 탄산음료 안 먹는다면서 스텝에게 고함을 쳤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작진 중 막내였던 스텝은 이강인은 당대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이강인의 어머니의 훈계를 그저 듣고만 있었다고 말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강한 성격을 보여주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슛돌이 방송에 나온 것과 같이 자신의 스승에게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은 성장한 뒤 소속팀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강한 태클을 들어온 상대에게 곧바로 강한 태클로 응수하는 모습은 요르단과의 경기 전날 대표팀 내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주장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불렀을 때 탁구를 좀 치겠다며 나간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게다가 다시 불러왔더니 탁구도 못 치게 하냐라면서 대들었던 사건은 상상하기 힘든 대표팀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불미스러운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완벽하게 해명하기 힘든 사안들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추가적인 사과문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어떤 사과를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택한 사과는 파리에서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서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올린 사과문은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형식이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번 이강인의 사과문에 변명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대표팀에서의 하극상과 같은 구설수에 오를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면 이강인은 3월에 있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물론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드컵에 못 나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새롭게 부임할 감독이나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미드필더 핵심인 이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도 이강인의 재능이 아깝다면서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이강인의 어시스트가 나오는 등 큰 대회에서 더 강한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그리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거액을 주고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한 기업들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광고 모델로 기용을 했던 KT와 아라치 치킨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비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담긴 팜플렛 등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광고를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셈인데요. 여기서 또 다른 관심사가 바로 위약금 문제입니다. 과연 피해를 입은 KT나 아라치 치킨에서 이강인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사실 그동안 연예계에서 연예인들이 무리를 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용을 베풀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모델 계약료가 10억이 넘어가는 등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광고 계약서는 사회적 몰이를 일으키는 경우에 위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몰이는 형사사건에 준하는 사유로 이번 이강인과 손흥민의 몸싸움도 인정되는 듯하다. 실제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하고 광고 모델료만큼을 배상해야 한다. 보통은 광고 모델료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 예전에는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소송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런던까지 날아가 빠르게 사과한 게 아닌가 싶다 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만 써놓으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매출이 얼마만큼의 상승되고 평년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이 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모델료의 2배, 3배라고 딱 정해 놓는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 문제가 이강인이 파리에서 런던으로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위약금 때문에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과문을 올려 우선 여론을 잠재우는 방법을 쓴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손흥민과 이강인의 국가대표 내부의 싸움과 충돌은 이전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대표팀 내에서 조용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강인의 돌출 행동이 과한 점이 있고 분명 잘못했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면서 팀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우려하여 선수들이 말을 아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몽규와 클린스만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클린스만의 경우 100억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가져가고 정몽규 회장도 사퇴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정몽규 회장이 사퇴와 새로운 신임 감독의 선임까지 앞으로의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축구와 스포츠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 이번 사건이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손흥민과 이강인의 사태는 단순히 두 선수 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 내부의 문화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충돌은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행동이 국가대표팀의 이미지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과 함께 건강하고 긍정적인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축구와 스포츠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